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EBS 파이널 확률과 통계 작년에 찍었던 영상은 미적분만 찍어드렸고요.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확률 통계는 안 찍어드려서 올해 2025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분들은 확률과 통계 파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2회로요. 23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23번인데요.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세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자, 요거는 이제 각 학생이 사탕 1개 이상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한 개씩을 줘버리면 결국에 세 학생이 A, B, C라고 그러면 A, B, C의 합은 한 개씩 줬어요. 그러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3명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6 콤비네이션 4, 6 콤비네이션 2, 3, 5, 15. 보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4번 같이 볼게요. 자, 24번 한글,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고요. 한글, 모음, 아야, 으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게 7장의 카드가 있는데 7장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놓일 확률을 계산하래요. 그럼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네. 원래 이제 전체의 확률은 7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7팩토리얼이 되고,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거 4개를 배열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여기 4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5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모음 3개를 배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4팩토리얼로 얘 나눠주면 뭐가 되나요? 5, 6, 7이 되죠. 5, 6, 7.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약분돼서 5, 6, 7 됐고, 얘는 5, 4, 3이 되잖아요. 5, 4, 3 순열이니까 5 약분 됐고, 그러면 3, 2가 됐고 2가 돼서 결국에 문제의 정답은 7분의 2.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제 25번 같이 볼게요. 25번. 자, 25번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 다음 같은 두 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PB의 값의 합은, 그럼 PB의 값이 모든 PB의 값의 합이니까 하나가 아닌가 보네. 그럼 우리가 PA의 확률을 A라고 하고 PB의 확률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얘가 원래는 PA 곱하기 PB의 6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왜냐면 A, B가 독립이면 다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B가 2분의 1 이렇게 된 거구나.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확률이 12분의 1이니까 얘는 1-A 곱하기 B가 12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두 식이 연립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B니까 B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예.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이 이제 여기서 보면 A-AB는 2분의 1이 됐고, 이쪽은 B-AB가 12분의 1이 됐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빼야 되겠지? 그럼 A-B가 2분의 1에서 이 12분의 1 빼니까 12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A는 B 플러스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B 플러스 12분의 5 이쪽에 1-B가 되는 거죠. 1-B니까 B-1을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분의 7B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5,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2 곱할게요. 12B의 제곱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5, 12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6으로 넘어오니까 여기가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1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지?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12분의 7이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b값의 합, 즉 확률 b의 합은 12분의 7,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문제 26번으로 가볼게. 자, 26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그래서 그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근데 이상 확률 변수는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니까 뭐 최소는 2가 되겠고, 확률 변수 x는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확률 변수 x가. 근데 4 이하인 경우에는 y의 확률 변수는 x하고 똑같은데 5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y는 4 이하의 경우, 그러니까 2, 3, 4인 경우는 확률 변수 x와 똑같고 5 이상일 경우는 다 0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확률은 이때 어떻게 될까요? y일 때 2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는 1, 1밖에 없잖아. 1, 1.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를 던져서 1, 1 나올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6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36분의 1. 1, 3이 나오는 경우는 3이 나오는 경우는 1, 2가 되거나 2,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36분의 2가 되겠죠. 4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1, 3, 2, 2, 3, 1 세 가지가 있겠네. 그럼 3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확률의 합이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5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씩 할 필요 없고 36분의 3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9y-4의 분산의 2배죠. 그러니까 얘가 80일 나와서 160이 vy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을 해서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분산 y는 기대값 y에서 제곱의 y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자, y 제곱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36분에 얘가 4, 9, 28, 16 곱하기 3이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36분의 평균입니다. y의 평균 36분의 2, 6, 12가 되는 거죠. 12. 그러니까 36분의 20. 36분의 20. 그러면 4, 9, 36. 4, 5, 20. 9분의 5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81분의 2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계산이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글씨가 커서 36분에 얘가 몇이 되나 했더니 22. 잠깐만요. 맞나요? 22. 그러면 70이 됩니다. 70. 얘는 81분의 25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얘가 35가 됐고 얘가 18이 되죠. 9, 28. 그러면 3의 4제곱 곱하기 2가 되네. 162로 통분할게요. 162. 그러면 35에다 몇을 곱해줘야 되냐?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거는 9, 28이니까 9를 곱해야겠네. 35에 9 곱하면 어떻게 되지? 5, 9, 45, 5 쓰고 4, 3, 9, 27, 315. 여기에는 2만 곱하면 되니까 5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162분의 265가 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62 이게 분산이에요. vy가. 그럼 여기다 162를 곱하니까
26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 1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7번 같이 볼게요. 27번. 자, 27번은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모집단의 크기가 1.96 시그마래요. 1.96 시그마 모집단의 크기가 조금 낯선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196 곱하기 시그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신뢰도 95%에서 평균이 이렇게 나왔대요. 평균의 범위가. 그러면 이때 루트 시그마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군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74.2에서 73.8을 빼면 되니까 0.4가 되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196 시그마가 되니까 196 시그마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4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러면 2 곱하기 1.96이 되고 1.96이 왜 이래? 그죠? 1.96 곱하기 얘가 루트 얘가 14가 되니까 196 14에 보니까 14 나오고 루트 시그마가 있고 여기가 시그마가 있어서 이게 약분돼서 얘가 루트 시그마가 된 거지. 0.4 게임 끝났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루트 시그마는 2 곱하기 1.96분의 0.4 곱하기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2로 나눠줄까요? 얘가 2로 나눠주면 이건 없애버리고 0.2 곱하기 14. 그 다음에 1.96이니까 1.96 좋지 않네.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고 여기가 19.6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2 곱하면 여기가 10을 곱하는 거지. 그럼 28 19.6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다시 0 쓰고 19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가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로 나눠줄까? 우선 4로 나눠도 되겠다. 4, 7이 28, 4, 4, 16, 4, 9, 36, 또 7로 나눠주네요. 7, 7이 49, 7분의 10. 그러면 7분의 10.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28번 같이 볼게요. 28번. 자, 주머니에 AB0, 111이 적혀있대. 그러니까 그림 같아. AB 0, 111. 이렇게. 6개 공이 들어있는데, 다음 같은 규칙으로. A가 적힌 공을 꺼내면, A가 사탕 2개를 받고, 그러니까 A가 적히면 A가 받고, B가 적히면 B가 받네요. 0이 적히면 둘 다 받지를 못하고요. 1이 적힌 공이 꺼내면 둘 다 한 개씩 받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학생 A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 3번 반복했다. 그때 학생 B가 사탕을 받지 못했을 확률을 계산하래요. 학생 B가 사탕을 하나도 못 받을 경우를 생각해라. 그러면 1회, 2회, 3회가 있는데 A가 사탕을 4개 받으려면요. 우선 2개 받는 게 최대니까 2개, 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2개, 1개, 1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네. A가 받는 경우가 2개는 바로 이제 A가 나오는 거죠. A가 나오고 A가 나오고 0이 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구나. 이 경우하고 이 경우 2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B가 나와가지고 B만 받거나 그 다음에 0이 적혀서 둘 다 받지 못하거나 이런 2가지 경우가
0일 때 있겠구나. 그래서 0을 좀 구분해야 되는 필요가 있네. 그 다음에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사탕을 4개 받는 사건을 A라고 부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6분의 1이 몇 번 나와?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B가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0이 나와도 되고. 그럼 6분의 2가 됩니다. 6분의 2. 2가 한 번 나오는 거죠.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3개 중에 2개가 얘가 돼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또는 이제 이게 3가지가 되는 거죠. 220 또는 202, 022 이렇게 돼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경우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사탕을 2개 받으려면 A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1이 적힌 공이 6분의 3개가 되거든요. 6분의 3 2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2가 앞에 있거나 211, 121, 그 다음에 112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PA의 확률은 그래서 6의 세제곱분에 여기는 6, 여기는 9, 3, 27. 그러니까 6의 세제곱분에 30이구나, 아니 3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 조건부인데 B가 사탕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그러면 0 중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는 B가 사탕을 받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우선 2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에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0이 나오니까 6분의 1이 돼야 되겠네. 6분의 0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6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0이 3가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이 경우를 B라고 그럴게. 이 사건을 B가 사탕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가운데 B의 여집합이라고 하기도, 여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사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이건 아니구나. 얘는 4개를 받는 경우에 B가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집합이 됩니다. 이게 A의 교집합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P, 요걸 계산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PA는 6의 세제곱분에 33이고 얘는 6의 세제곱분에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3분의 3 6의 세제곱 약분돼서 11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 보기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도 정리해드렸고 이제 문제 29번 같이 볼게요. 자, 2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DE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네요. 중복조합 문제죠. 가 ABCD의 합이 1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D는 자연수인데 이보다 크고, E는 D보다 크고 7보다 적대. D 입장에서 봐야지. D가 만약에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D가 1이면 ABC의 합은 9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는 그러면 순수상의 개수니까 2는 몇 개가 될 수 있냐면, 여긴 2라고 그럴게. 2의 개수는 D가 1이니까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부터 7까지니까 6개가 있는 거지. 6개. 자, D가 만약에 2가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 돼야 되고, D가 3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D가 4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계속 할 필요는 없죠? D가 5면 2가 6이 될 수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겠구나. D가 6인 경우는 2가 7이어도 되니까 괜찮겠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D가 7이면 안 돼요.
2가 7이면 D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이때는 5가지가 있겠고 2의 경우에 잠깐만요. 좀 나눠놓고 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예. 그럼 여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있을 거고, 요것도 좀 생각해보면 자연수니까 이게 중복 조합하려면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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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몇이 돼야 돼? 6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5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3을 빼서 4가 돼야 되겠구나.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3이 돼야 되겠구나. 이때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로 3개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몇 개? 6개.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8 컴비네이션 6, 그러니까 8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바로 고칠게요. 8 컴비네이션 2. 얘는 3개를 가지고 중복 허락하여 5개. 그럼 얘는 7 컴비네이션 오니까 7 컴비네이션 2와 같구나, 이렇게 된 거지. 자, 얘는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줘야 되니까 6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2와 같구나, 이렇게. 얘는 3개를 가지고 3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컴비네이션 3, 5 컴비네이션 2와 같구나. 얘는 3개를 가지고 2개를 중복 허락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5 컴비네이션 4 컴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4 컴비네이션 2.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1개를 뽑겠대. 그러면 4 컴비네이션 3 컴비네이션 1과 같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부터 계산해 볼게요. 얘가 4, 7이 28. 28 곱하기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3, 7이 21. 21 곱하기 5. 이쪽은 3, 5, 15. 15 곱하기 4가 되네. 그 다음에 이쪽은 30. 이쪽은 2, 3, 6이 12. 이쪽은 3. 이렇게 됐죠. 계산만 쭉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잠깐만요. 여기 조금 줄이고. 자, 계산해 봅시다. 6, 8, 48, 8 쓰고 4 올라오고, 6, 2, 12, 168, 105, 그 다음에 60, 요건 42, 45 이렇게 되겠죠. 105, 그럼 100, 210.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378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78이구나가 정답이 됐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마지막 문제죠. 30번 같이 볼게요. 자, 양수 t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30번입니다. 양수 t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요렇게 따른대요. 확률 변수 x는 노말, 평균 t, 분산이 루트 t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다음 같은 확률이 이렇게 됐대요. x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6t가 되니까 양수 t고, 그러면 원래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 놓으면 여기가 평균 t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6t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이 그랬습니다. 1.6t가 여기 있다면 결국에 0.5 플러스 t부터 1.6t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냐면 z로 고칠 경우에 z로 고치면 다음 같아지겠지. 0.726. 여기는 p, z는 그죠? 그래서 여기 루트 t분의 1.6t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됐다. 0.885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는 얘가 0.5 플러스 확률 p는 0보다
마음이 급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얘가 루트 t 얘가 0.6t가 되니까 0.6 루트 t가 되겠다. 그지? 약분하면 0.6 루트 t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0.726보다 크거나 같고 0.885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5 빼면 0.226 b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0.6 루트 t가 그지? 얘가 0.5 빼니까 0.385 이렇게 나오겠다. 0.226이 0.6을 얘기하는 거니까 0.6보다 크거나 같은 0.6 루트 t는 0.385가 1.2가 되죠. 1.2 이렇게 됩니다. 1 루트 t 얘는 0.6으로 나누면 얘는 2가 되는 거지. 다시 쓸게. 그 시간 날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t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뭐 하여간 이렇게 됐는데 다음 식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이 식에. 자, 확률 p가 다시 써볼게. 지금 좀 봐야 돼서 p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t 플러스 루트 t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아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t분의 0 빼기 루트 t가 되는 거죠. 0 빼기 t가 되니까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z로 바뀌고 이쪽도 역시 루트 t분의 t 플러스 루트 t에서 t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루트 t z 이거 없어지죠? 플러스 잠깐만요. 여기가 1이 되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 t가 이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따지면 얘가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얘가 0부터 z가 루트 t까지의 확률과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을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부터 구할게요. 최대는 t가 2일 때가 되면 돼. 루트 t가 2일 때. 그러면 p 0부터 z 2일 때, 루트 t가 2일 때 0부터 z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 시간. 그러면 2일 때의 값이 0.477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1일 때까지가 0.341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고. 자, 최소 먼저 또 볼게. p 0부터 z가 1일 때. 근데 얘도 1일 때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0.341의 2배니까 682가 되겠네. 자, 최대에서 최소를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계산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얘가 8이 되고 1 쓰고 하나 올라가서 8, 0.818 두 개 더하면 최대와 최소를 더한 값은 0 쓰고 하나, 0 쓰고 하나 그러면 1.5가 되네. 1.5 최대 최소 합하면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마지막 내용은 1.5에 100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150이 정답이 되겠네. 문제의 정답은 15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회 확률 통계도 풀이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회로 확률 통계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